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8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글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한국 정치인 중에서 말과 글이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글을 소개할 때마다 제가 제목을 달 때 사려 깊은 또는 대안 이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사물을 보는데 아주 종합적 시각 그리고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자꾸 소개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은 좋은 글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글을 널리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글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으로서 이번 사고를 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적 공격을 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태에 있어서는 해법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하는 것이 과학과 통신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지리적 이중화, 아니 삼중화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조선 왕조실록을 한양,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사고는 역사자를 보관하는 참고 고자입니다. 사고에 분산 보관했던 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임진왜란 때 전주 사고범만이 살아남아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듯이 국가기관 서비스는 단순한 장비 이중화를 넘어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데이터 센터에 분산되어야 합니다. 이 대목입니다. 바로 이준석 의원의 글에서는 배울 바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4군데 보관했다는 겁니다. 춘추관, 서울에 있는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전주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기록 이외에는 다 불타고 약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전주 사고를 지키던 사람들과 그 백성들이 이 목숨을 걸고 이 자료를 내장산의 암자로 옮겨서 피신시켰다가 태백산 사고로 옮겨서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이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이야기에 바로 지혜가 있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자료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중 삼중이 아니라 전쟁, 천재지변, 산불, 지진 등등에 대비해서 그래서 진정한 데이터 센터 이중화는 단순히 데이터 유실을 걱정해 백업 카피를 떠두는 것을 넘어서 24시간 365일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준석 의원이 적고 있습니다. 지리적 N+M 구조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대전 세종 지역을 벗어나 영남권, 호남권에도 추가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기업들은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통해 지역별 이중화를 쉽게 구축할 수 있지만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는 결국 자체 데이터 센터를 통한 지리적 이중화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디스크 스토리지 가격은 충분히 낮아졌고 국내 네트워크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 불편을 생각하면 진정한 의미의 이중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정부 관계자가 들으면 기겁하시겠지만 넷플릭스가 개발한 케이오스 망키처럼 평상시에 의도적으로 시스템 일부를 정지시켜 백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질의하게 되면 이러한 해법들을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고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데이터 센터의 구축에 대해서 국회에서 짚고 제안하고 지적해야 할 내용들을 보충해 주실 분들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달라는 겁니다. 화려한 AI 시대를 외치기 전에 먼저 튼튼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번 사고가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 전반을 재점검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밤새 복구 작업에 힘쓰고 계실 엔지니어 분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데이터 센터 화재를 놓고 여야가 서로 공방전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만이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도 역사 속에서 나온 설계입니다. 조선 왕조, 지금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났으니까 약 400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조선 왕조도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왕조실록을 4군데 분산시켜 보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슬기 덕분에 전주 사고본이 남아가지고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 사고본까지 불타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조 이전의 역사는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끔찍했던 상황에서도 전주 사고본을 지키던 사람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게에 그 기록을 지고 내장산으로 옮겼다가 태백산으로까지 갔으니까 그 장면은 영화로 만들면은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역시 한국은 기록의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국난을 당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기록을 지켰습니다. 즉 13세기 몽골 침략 때 8만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왕조실록을 지켰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이냐. 국가 차원의 기록은 데이터 센터 잘 운영하면 되겠는데 이번에 사고가 났으니까 이준석 의원 충고대로 단순한 2중, 3중 백업도 필요하지만 지리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제가 요사이 주창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해가지고 지난 80년의 이 위대한 스토리,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를 다 기록화해가지고 이걸 국가에 맡기고 국가가 이 자료를 받아서 아카이브로 보존하고 활용하고 해서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하자 하는 주장도 오늘 이준석 의원의 제안과 맞닿아 있습니다. 역사의 최종 승자는 기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록할 때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살아온 이야기를 그리고 부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것을 회고록으로 내고 정부는 회고록 쓰기 운동을 돕고 그 기록을 인수해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나라의 분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글 쓰는 나라는 근사한 나라가 됩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글 쓰는 순간부터 진지해지니까요. 감사합니다.